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시 국동 옛 여수대 캠퍼스 부지의 설립을 추진해왔던 전남권 재활병원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위 수탁기관인 전대병원과 여수시가 사업 종료 시점에 이르기까지 운영비용 분담 관련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미 확보했던 국가 예산도 사실상 다시 반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대학교 국동 캠퍼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정부 홍보 사업을 통해 이 일대 13,000여 제곱미터 면적에 150병상 규모의 전남권역 재활병원을 건립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해왔습니다. 시는 지난 6년여 동안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행안부에 3차례에 걸쳐 470억여 원 규모의 지방지정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했지만 번번이 반려됐습니다. 반려 사유는 수탁기관, 그러니까 전대병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비 분담에 대한 재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남대 병원은 일관되게 여수시의 운영비용 분담 요청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노력을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 병원은 원한 곳만 해가지고 도저히 병원이 지금 새 병원 건축 관련해서 뭐 1조 4천억 정도를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라 우리 전남권역 재활병원에 그 본인들 부담을 할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결국 사업 종료 시점이 경과함에 따라 최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여수시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최종 사업 중단 결정에 따라 국도비 정산과 반납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반납해야 할 예산은 국비 135억, 도비 30억, 복권기금 24억 7천만 원 등 190억여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제 최종 여수시 입장을 듣고 갔으니까 이제 반납분은 이제 뭐 고지서든지 행정적인 어떤 고문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면 이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지금 송금돼서 와 있는 국비라든가 복권기금 예산을 세워서 이제 반납해야죠.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의 새로운 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전남권역 재활병원 건립 사업이 적절한 대안도 없이 무산되면서 지역 내 우려의 목소리도 증폭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로 가닥을 잡으며 전남 의대 신설이 어려워진 가운데 순천대와 목포대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순천대와 목포대는 최근 공공의대 유치에 협력하기로 전남도와 합의한 상황인데 이른바 의정협의체의 향후 움직임을 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확대가 될 의대 정원은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정원 확대 등 의사수급을 결정하는 협의체에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각 시군에서 기업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행정적으로 파격적인 지원을 하는 기회발전 특구를 지정할 예정인데요. 광양만권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한 특구 지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기존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것으로 다음 달 9일부터 시행됩니다. 지역에 관심을 끄는 건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합니다. 정확한 지원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법인세를 포함한 각종 세제 감면과 임시 허가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이 세부처가 나와져 있어가지고 한성군에서 세제시리 쪽이랑 협의해서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이 절실한 전국 각 지자체는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9개 시군이 신청 의사를 밝힌 가운데 특히 2차 전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광양만권은 특구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첫 공모가 이루어질 예정인데 지자체는 이달 중순부터 연구 용역을 통해 정부에 제출할 기본 계획 등을 수립하고 전담반을 구성해 사전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투자가
좀 크게 일어나고 있고 또 그 투자가 좀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1차에 반드시 저희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1차 공모에서 많아야 4곳 정도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가 시 조례와 규칙 개정을 통해 만흥 위생 매립장 폐기물 불법 반입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주 저희 여수 MBC 생활 폐기물 불법 반입 보도와 관련해 만흥 위생 매립장에 자녀 매립 가능 기간이 오는 2029년 9월까지로 전망하고 자녀 매립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6월 시의회 정례회 안건 상정을 통한 폐기물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나설 예정입니다. 또 매립장 반입 폐기물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를 위해 매립시설 폐기물 반입 통제에 관한 규칙의 개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입법 예고 완료 후 의견 검토 절차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남에 이어 순천에서도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3일 숨진 순천의 한 80대 여성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의 경우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치명률이 18%가 넘는다며 풀밭에서는 돗자리를 사용하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수의 섬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습니다. 사도와 낭도 등 여러 섬 중에서도 추도에 가장 많은 공룡 발자국이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훼손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여수 화양면에서 배로 10분을 달려 도착한 섬 추도. 1,700여 개의 공룡 발자국과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퇴적층이 곳곳에 분포해 있습니다. 문화재적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2003년 천연 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공룡 발자국 보행렬은 이제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흐릿해졌습니다. 10년 전 사진과 비교해봐도 그 차이가 뚜렷합니다. 주민들은 관광객이 공룡 발자국을 밟고 지나가면서 훼손됐다고 주장합니다. 무단 출입을 통제한다는 경고문이 무색하게 누구나 쉽게 문화재 보호구역을 드나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밟고 다니니까 점점 희미해진 것도 많고 지금 또 사라져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지금이라도 있는 이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또 퇴적층에서 떨어져 나간 암석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문화재를 가져가기 위해 누군가 인위적으로 훼손한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수시에 CCTV 영상을 요청했지만 설치만 했을 뿐 운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여수시는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주민들이 주장하는 문화재 훼손은 풍화에 의한 자연적 현상이라며 기록화 작업 등 보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이제 화석산재 기록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리자가 좀 부재로 또 저희가 관리에 소홀할 수도 있으니까 추도에 또 관리인도 한 명을 배치해서 섬 지역에 남아있는 특이한 공룡 유적지로 가치를 인정받았던 추도가 관리 소홀로 명성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고흥군이 지역 실정에 맞는 친환경 군립묘지를 조성합니다. 고흥군은 지난 2021년부터 군립하늘공원 조성을 추진했으나 일부 건축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해 최근 군의회와 협의를 거쳐 당초 97억 원이었던 사업비를 198억 원으로 101억 원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흥 군립하늘공원은 고흥읍 호영리 일원 6만 3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8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되며 현재 토지 매입이 80%가 완료됐고 오는 11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의 타격을 막기 위해 시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양시의회 최대원 의원은 어제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계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지역에 유통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여수와 순천 등 인근 지자체와 연대해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5할 승률의 문턱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전체 타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기복을 줄이고 경기 막판 집중력을 살리는 게 이 상위권 도약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1점 차까지 따라붙은 9회 말 역전 찬스. 그러나 류지혁이 힘껏 돌린 방망이가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나면서 경기를 허무하게 내줍니다. 다음 날 역시 9회 말 1사 만루. 또다시 역전의 기회를 맞았지만 두 타자가 연속으로 범타로 밀어내면서 고개를 떨궈야 했습니다. 기아는 지난주에 SSG와 두산과의 경기에서 2승 4패를 거둬서 시즌 전적 25승 28패로 5할 승률 복귀에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특히 패배한 4경기 모두 1점 차로 경기 막판 결정적인 한 방이 터지지 않아서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상위 타선과 하위 타선의 차이는 좀 많이 있습니다. 7, 8, 9에 찬스가 오면 그 찬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기록을 보면 그래요. 기아는 지난달 중순 이후 중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가지 하위권으로 처지지도 않는 버티기 행보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5월 이후 반등한 소크라테스가 연타석 홈런 등으로 물오른 타격감을 이어가고 리그 타격 1위 최영우가 중심 타선의 무게감을 확실히 잡아주고 있지만 기복 있는 타선으로 상승세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무에서 제대한 최원준이 이번 주 곧바로 1군에 합류할 예정이고 나성범과 김도영 역시 이달 말과 다음 달 초에 복귀할 것으로 보여서 완전체 전력이라는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상대는 키움과 NC. 두 팀 모두 최근 투타에서 상승 곡선을 긋고 있어서 기아 타선의 집중력이 중위권 수성과 상위권 도에게 열세가 될 전망입니다. MBC 한신우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순천만 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음악회가 순천 와온해변에서 열립니다. 오는 17일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음악이 보이는 바다, 놀로 와온이란 주제로 지역 예술인인 룩스 앙상블과 허윤정 쿼텟의 공연 등으로 진행돼 와온해변과 일몰을 배경으로 한 클래식 연주를 듣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순천시는 또 오는 8월 한 달 동안 서남사와 순천만 갯벌을 무대로 세계유산 축전을 개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를 전달하고 향유할 계획입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이 오는 20일부터 순천만 정원박람회를 기념한 영원 낭만꽃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시대와 국적을 넘어 꽃에서 낭만성을 찾고자 했던 예술가들의 시도를 읽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대흥사 불화 등 문화재와 현대 미디어 아트까지 꽃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오는 11월 초까지 이어집니다.